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8일이고요. 저는 27일 날 공략했던 종목 브리핑하고, 요즘 어떤 테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셔야 좀 많이 받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세요. 자,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현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오픈 AI가 한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우리나라에 선택을 했고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챗 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국가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일단 저도 챗 GPT를 쓰고 있고 그 GPT가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답변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 챗 GPT WAU라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간의 그 이용자를 좀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년간에 4.5배 이상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못해도 그 유료 구독자들 중에서 그냥 구독하고 그냥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4.5배 이상 늘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료 비즈니스 사용자 수 기준 전 세계 상위 5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만큼의 사용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픈 AI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어, 규모를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오픈 AI가 만약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게 조금 좋을까 어떤 종목들이 좀 기회를 좀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결국에는 오픈 AI는 한국에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인식이 되고 그게 좀 학습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력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폴라리스 AI를 좀 저는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제가 좀 천천히 좀 말씀드릴게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쭉 늘려서 보기 시작하면요. 쭉 늘려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작년에 2024년 폴라리스 AI가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저도 폴라리스 AI를 좀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그 기대감이나 이슈가 반영되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AI 쪽에서는 일단 폴라리스 AI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폴라리스 AI랑 또 이제 퓨리오사 AI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퓨리오사 AI랑 폴라리스 AI는 다릅니다. 예, 퓨리오사 AI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고,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뭐 퓨리오사 AI를 방문해가지고 AI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정책을 공약해가지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폴라리스 AI는 일단은 상장한 회사로서 여러 방면의 AI 산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쪽으로는 반드시 이 폴라리스 AI가 언급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일단 폴라리스 AI를 좀 보자 이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폴라리스 AI를 공략할 때 뭐라고 했냐면 철도 이 관제 시스템에서 약간 그 솔루션을 AI 시스템을 좀 적용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럽 쪽으로도 지금 철도 관리공사에서 좀 그쪽으로 유럽 쪽이랑도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이 철도 관련된 그 AI 시스템은 반드시 기술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폴라리스 AI 재료가 너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거입니다. 자, 알래스카 LNG 그 가스관 관련된 사업을 봤을 때
미국 알래스카로 일단은 에너지 회의를 하는데 한국도 초청됐다.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초청돼 가지고 지금 가스관 관련된 사업을 좀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미국 쪽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사업 자료 또는 거기에 대한 조사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알래스카에서 확실히 가스 나오는 게 맞는지, 지형적으로는 뭔가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건 미국이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조사된 부분들을 주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지금 조사 중이다. 조사가 뭐 마무리돼 가지고 나오려면 올 상반기는 좀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3, 4분기 정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준다고 하면은 올해 3분기 때 거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면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돼서도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년 상반기에 공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협력을 하는데, 너희는 어떤 부분을 우리한테 어필할래? 너희는 어떤 걸 어필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의 그런 사업 파트너를 좀 지금 빨리 구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정부는. 그래서 그 관련으로, 그러면 알래스카 가스관에 대한 그 재료도 품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이 무엇이 있냐, 그랬을 때 저는 일단 한택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한택의 현재 지금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차트는 지금 현재 돌파하기에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좀 상승세가 좀 보였었고, 한택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원전 쪽으로 제가 좀 요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으로 원전 핵심 부품을 지금 핵심 부품 시장에 진출을 해 놓은 게 바로 한택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오르면 한택도 같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잠재적 수혜 기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런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슈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한택이 지금 뭔 사업을 하고 있냐면 그 초저온 탱크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그 에너지를 담아 가지고 그 초저온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을 만한 탱크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LNG나 수소, 뭐 암모니아 등 뭐 저장 탱크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저장 탱크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런 재료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태양열 에너지랑 풍력 에너지의 단점이 뭐죠? 아무래도 자연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태양열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장마기 때, 우기 때 보세요. 장마철에 보면은 해 뜨는 날보다 구름 껴가지고 해가 없는 날이 더 많죠. 이럴 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쥐약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태풍이나 이런 거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 시동 자체를 꺼야 됩니다. 엔진 자체를 꺼놔야 돼요. 그러면은 바람을 생성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1년 365일 바람이 계속 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적을 때는 그만큼 적은 양을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부분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수소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에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 공약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수소를 저장하고 할 수 있는 탱크를 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래스카 그 가스관 사업도 들어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협력을 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중심의 석유화학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좀 약간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가장 주가 됐었잖아요. 공약에서도. 지금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을 자꾸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하냐,
화공 기자재 뭐 요쪽, 그리고 에너지 석유화학 관련된 플랜트 사업을 또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내놓는 그 정책에 따르는 그 수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5가지의 재료를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원전 쪽으로도 좋고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관심 테마 종목이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비 쪽입니다. 소비주를 좀 중심적으로 체크하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뭐 부동산도 있고요. 뭐 개인적인 생활 소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소비들을 다 하나로 융축시켜 가지고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자,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언제죠? 이때 12월 달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12월 달에 이렇게 내려가 있죠. 예, 12월 달에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이다 뭐다 해가지고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갑자기 급 상승하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도 이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도 갑자기 순간 또 얼었어요. 이때 아무래도 비상계엄 이 문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안 좋아졌었고, 그래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을 했고, 점점 점진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었으나 이 박스를 이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일단은 뭐 많은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유커가 뭐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소비도,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소비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이제 다음 그 정권을 잡으실 분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6월 달이죠. 이제 다음 주에 네, 대선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개표가 되는데, 이번 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참여하시면서 요 소비 심리 좀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4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 외식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식료품이 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의류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북미 쪽부터 해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지금 좋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저도 최근에는 이제 뭐 얼굴에 뭐 기름진 그런 화장품, 냄새나는 화장품 이런 거, 화학 제품도 이런 거 안 바르려고 했거든요. 잘 바르지도 않았어요. 저 군 생활하면서도, 그 오랜 시간 군 생활하면서도 선크림 이런 거 잘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지금 이따위로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진짜 안 바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부터 좀 바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초 화장품으로 바르는 게 바로 선크림입니다. 그래서 선크림 시장으로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선크림 쪽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일단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 종목이 됩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 쪽에 대한 그 예전에 그 아마존 쪽 그 판매 그 부분을 뚫었어요. 아마존에서 유통을 맡아가지고 아마존에서 이제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제품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때 그 판매 효과로 인해서 좀 많이 주가가 상승이 좀 보였었고,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 뭐 여러 가지 테마적인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 일단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저는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잉글우드 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저는 잉글우드 랩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달에도 아마 우리 이제 그 텔레방에서 제가 인그루들의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저는 이 종목을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이슈 하나만 좀 터져라. 재료 될 수 있을 만한 거 하나만 더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그루드랩은 현재 고점 구간에서 낙폭을 좀 크게 보였고 조정받고 박스권 횡보를 좀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점점 이제 2평 돌파해서 2평대가 밀집됐죠. 밀집되면서 점점 우상향하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지금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잉그로드랩은 미국에서 그 미국의 생산 법인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 그 생산 법인에서 그만큼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관세에서는 일단 무풍지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 종목을 일단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종목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우리가 탄탄하게 천천히 매집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은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저가 무너뜨리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저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서 지금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2평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다량으로 좀 발생했던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8,000원 구간을 돌파해서 내려오면 이때는 손절 각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좀 길게 좀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는 241선 장기평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 나올 때 이때를 저는 좀 수익을 좀 가져와야 되는 좀 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뭐 상승 이후에 뭐 241선 돌파하기 전에 한번 다시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흔드는 구간에서는 박스권에서는 겁먹지 않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추세 튀어오르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무적으로나 뭐 실적으로나 재료 이슈 다 분석해 가지고 또는 하다못해서 이 회사의 사회이사나 또는 이 회사의 CEO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나중에는 무조건 현재 산업이 발달할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 사야지. 2차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2차전지 뭐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이런 것도 다 실적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전에도 이제 실적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일단 2천억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퍼는 6.9% 정도, 지금 올해는 지금 13%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PBR 같은 경우는 0.94, 일단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면은 재작년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 289억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188억, 한 100억 정도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는 이 부분에서도 일단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북미 시장 쪽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K 화장품의 그 판매량을 좀 볼게요. 요거를 계속 설명드리고 또 이어서 설명할게요. 국내 화장품 수출이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3위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프랑스를 제끼고 1위입니다. 중국 수출 감소에도 일단 미국이랑 일본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K뷰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기초 화장품 시대가 지금 10조 원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초 화장품인데 중국 쪽에 대한 그 매출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약간 한알령에 대한 가장 최대 피해는 의류 쪽이나 아니면 지금 뭐 화장품 쪽 여기에서 큰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색조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기초 화장품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효과를 좀 보고 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K뷰티 업종의 5월 수출표를 좀 보면요. 중국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뭐 반짝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회복되는 게 적자폭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게 회복이고요. 아직까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원래는 적자가 더 많았죠. 엄청 컸죠. 근데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승이 고도화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점을 뚫고 계속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작년 실적보다는 충분히 더 쌓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북미, 유럽, 뭐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결국엔 또 이제 중동 시장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월 달에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언급드렸던 게 중동 쪽에 대한 매출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 지금 중동에 지금 뭐 원전이나 뭐 아니면 뭐 전선, 뭐 전력 뭐 이런 쪽만 지금 중동에 좀 연관을 짓고 또는 방산 쪽만 이렇게 연관을 짓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생필품,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중동에서 나오고 있고 중동은 원래 이제 화장 뭐 이런 거 많이 찍어 바르는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하죠. 근데 요즘 추세는 좀 다르죠. 예, 많이 찍어 바르고 색조 화장품은 안 쓰되 기초 화장품은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중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당연히 또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캐파가 당연히 또 증가하게 될 거고요. 중동 쪽으로 이제 법인에서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 소비주는 당연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이 수출에 대한 그 실적은 이번에 이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번 올 하반기 때, 그게 좀 주가가 좀 많이 반영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APR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APR을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제가 언급드린 것도 많고, 하지만, 저 APR이 지금 중국 짝퉁 시장이 지금 뭐, 유통 시장에 지금 막 속속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중국산인지 APR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제품인지를 확실히 좀 체크를 하시고요. 가격적으로 좀 싼데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리퍼 제품 쓰지 마세요. 이거 노트북이나 뭐 이런 가전 제품 중에서도 홈 뷰티 관련된 거기 때문에 리퍼 제품은 약간 뭔가 하자 있다라는 건 일단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후기도 많아요. 리퍼 제품은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후기도 있어가지고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APR은 제가 2025년 올해 2월 26일 날 기업 분석을 공유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APR은 요렇게 해서 갈 것이다. 이때 APR의 주가가 어땠냐면요. 지금 APR 주가 한번 볼게요. APR 공략한 종목은 아닙니다. 공략하자, 이번에 사자 이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고점 뚫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런 종목을 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1월부터 APR에 대한 기업 분석을 우리 좀 했죠. 그렇게 전영호 전문가도 1월 달에 방송을 나갈 때 APR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PR을 언급하고 2월 달에 저점 바닥 다지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네. 그러면서 APR을 제가 그때 리포트 자료를 좀 한 세 군데 거를 좀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죠. 했더니 일단 비슷한 내용과 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용 좀 봤더니 APR 같은 경우는 홈 뷰티 쪽으로 이미 수출에 대한 실적을 이미 쌓았어요. 올해 전반기 때도 이미 그 수출에 대한 실적을 계속 쌓아왔고 이게 엄청난 실적을 쌓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제가 이거는 탄탄하게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카페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맨 밑에 쭉 내려보시면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에 좀 길게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바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결국엔 실적 좋은 애들은 실적 좋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실적이 주가에 녹아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투자를 해보셔라. APR의 실적을 보면은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일단 1000억대였고 1040억대였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00억대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 1200억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저는 바로 눈에 아른아른 거리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보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돈을 많이 벌었고 잉여 자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이제 생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자금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예상했었던 그거 그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되면 또 무슨 이슈가 있나요?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죠. 주주들이 지금 APR을 안 팝니다. 예, 매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물량 계속 묶어두고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추천할 수 있었고요.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꼬집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약간 좀 PBR이 조금 높다? 뭐 요 정도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얘네들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 이 산업 자체, 현재 시기, 상황, 요런 거로 봤을 때 APR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제 공략하고 싶었던 종목은 바로 요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실리콘투입니다. 자, 오늘 좀 상승 나왔죠. 어쨌든 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차트 그대로 나옵니다. 요 자리에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렇게 상승하다가 살짝 조정 나오고 들어올리는 요거. 이게 무슨 차트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교육해드린 분들이 좀 많은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컵 앤 핸들 차트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동일선상에 요 자리 선을 쭉 그어요. 자, 이때 동일선상에 이렇게 쭉 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뭘 하냐면요. 컵 부분을 체크합니다. 컵. 요렇게. 컵이 파지죠? 요렇게 컵이 파집니다. 파진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손잡이 부분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컵앤핸드 차트인데, 야, 근데 이 컵 바가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물량을 많이 잡아 놓을 수 있었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슈팅해서 가겠구나. 그러면 갈 수 있을 만한 재료 한번 찾아보자. 근데 APR을 분석하면서 제가 화장품이랑, 제가 원래 코스맥스도 3월 달에 방송 공략했죠. 코스맥스 차트 잠깐 보고 갈게요. 코스맥스 어땠죠? 제가 3월부터 계속 공략했죠. 조정 나오면 지지받을 거니까 계속 쭉 갖고 가자. 화장품 좋다. 실적 좋다. 실적 좋은 애를 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갖고 가죠. 쭉 갖고 갑니다. 원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예, 화장품 계속 좋을 거라고. 자, 그래서 코스맥스를 일단 3월부터는 좀 이거보단 지금 더 늦겠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어쨌든 여기 위에 있는 고점 있죠. 여기 2023년도죠. 2024년이네요. 2024년 여기 6월 달에 나왔던 이 고점 구간 있죠. 여기 고점 구간 여기 위를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묶고 가자. 예, 고점 돌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스맥스를 말씀드렸고, 그거 말고 이제 한국콜마를 말씀드렸는데, 한국콜마는 좀 아쉽게 됐죠. 제가 공략을 안 했어요. 한국콜마는. 그래서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를 봤을 때 OEM, ODM 관련해서는 대장 종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국콜마랑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코스맥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맥스 공략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렇게 추세를 좀 기다리다 보면은 실적 좋은 애들은 또 갑니다. 근데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지금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북미 쪽도 북미 쪽이지만 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유럽에다가 좀 점유율을 좀 많이 높여놨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거는 33%까지 지금 유럽에 대한 매출 비중, 매출의 33%는 지금 유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투는 유럽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북미 쪽이라든지 지금 중동 시장 톡톡 건드리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서는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실리콘투 지금 오늘 좀 잡는 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 느끼지 마세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조정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좀 길게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요 자리가 깨지는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000원. 예, 36,000원짜리 깨지는 구간을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를 손절하시고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을 요 구간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전 고가 부근까지는 보시는 게 좋다. 어디요? 전 고가라고 하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일단 5만원 구간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요. 만약에
고가 최고가 54,200원대를 뚫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그럼 6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대응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자, 제약바이오 ASCO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똑같아요. 그제 말씀드린 종목. ASCO에서 일단은 제가 리가켄 바이오를 가장 먼저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ACR, ASCO, ESMO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가 다르냐? 일단 ESMO 같은 경우는 뺀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진행하는 종양 학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세계 3대 학회에서 보면 미국에서 하는 건 AACR, ASCO인데 AACR 같은 경우는 미국 암 연구학회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주로 초기 임상 또는 전임상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 뭐 후보 물질을 발견해 가지고 또 요거 또 한번 설명드리는데, 후보 물질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 라는 거를 발표한다라는 게 AACR 에서 많이 발표를 하는 거고요. 물론 더 거기에서 임상, 이상, 임상, 이상, 비상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높은 임상 3상 단계 전에 인체 실험하기 전 단계까지도 이렇게 발표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기 임상에 대한 결과들을 많이 발표를 한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AACR에서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후보 물질을 발견해서 그걸로 동물 실험까지도 괜찮게 결과가 나왔네. 야, 그러면 우리는 기술 이전 해보자.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한번 또는 우리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논의 한번 해볼래? 라는 이런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고, AACR에서도 암연구학회에서도 분명히 기술 이전을 따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ASCO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ASCO 같은 경우는 암 치료 후기 결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뭐냐면 동물 실험 단계를 이미 끝내고 그 다음 실험 단계를 극복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벌써 인체 실험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인체 실험을 안 하고도 뭐 빨리 이렇게 뭐 좋은 조건으로는 약이 빨리 통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빅파마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후보 물질을 딱 발견하자마자 빅파마가 야, 이거 우리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이런 물질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빨라질 것 같아. 그럼 우리랑 기술 이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임상 3상까지 들어가는 데는 거의 최소 뭐 한 10년 뭐 걸릴 때도 있고, 뭐 짧게는 우리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죠. 엄청 빠르게 모든 그런 심의 규정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특별 케이스로 빨리 진행을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동물 실험 단계만 이제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동물 실험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인체 실험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이 암이든 뭐든 정말 중요한 약을 하는 거고 정말 센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물질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많은 좀 자극적인 약제를 쓰겠죠. 그래서 조금 더 통과 기준이 좀 까다롭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AACR과 ASCO는 좀 차이점이 있다. 같은 학회이고 같은 종양을 다루는 학회이기는 하나, 암을 다루는 학회이기는 하나 조금 다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아스코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 ABL 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ABL 바이오를 좀 요거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 제가 1월 6일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요 자리네요. 여기 1월 6일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 1월 6일 이 구간에서부터 제가 방송에서 계속 공유를 합니다. 어쨌든 요 구간에서 갑자기 이대주주가 지분을 팔아 넘기면서 요렇게 나락을 갔죠. 쭉 떨어졌는데 나락도 아니에요. 나락은 뭐 여기 빼고 이렇게 쭉 떨어져야 나락이겠죠. 근데 제가 이 구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지받지 않냐,
241선 지지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5가지의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올라간 종목이 ABL 바이오다. 유일하다. 5개 종목이 유일하게 안 갔다. 그러면 ABL 바이오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기술 이전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지 현재 영업이 계속 적자를 쌓아가고 있었던 이 기업이 이번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턴어라운드해서 실적을 흑자로 전환해서 올라가는 기업들 주가 탄력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때 만약 기술 이전에 대한 그 재료가 딱 부각되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번 최근에도 ASCO 관련해서도 아스코 학회에서도 분명히 좀 재료 있을 거다.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 드리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ABL 바이오는 일단은 유한양행이랑 공동 개발해가지고 지금 임상 시험 결과를 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유한양행이랑 이제 콜라보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대감을 조금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BL 바이오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당분간은 지금 ABL 바이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올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1월달 요 구간에서부터 잡았다 해요. 자, 그러면 3만원에서 4만원 단가 밑에잖아요. 3만원에서 3만 5천원 단가 밑에요. 근데 여기서 시세차익 노린다? 5만 5천원까지만 갖고 가도 벌써 한 주당 2만원의 시세차익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6만원, 6만원, 뭐 7만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도 남아야죠. ABL 바이오 주주가 최대 뭐 그 있잖아요. 지분 보유하면서 막 그렇게 주주로 오랜 주주로 이렇게 갖고 가실 분들 아니면은 웬만한 시세 차익 놓으면 빼야죠. 그렇죠? 욕심 안 내고 팔아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관망하는 구간인 거고, 이제 보유자 영역인 거예요. 자, 우리의 영역은 이미 수익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ABL 바이오에 대한 수익 그 부분을 뺐죠. 계속 갖고 갑니다. 어느 정도 갖고 가면서 빼야 되는 종목이 아닌 이상 계속 가지고 가면서 제가 수익 리뷰를 해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요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면요. 이뮨온시아라는 종목입니다. 이뮨온시아. 오늘 장중에는 7.76% 그러니까 7% 이상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번 아스코에서도 이뮨온시아가 발표를 합니다.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하는데 저는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최대 주주예요. 지분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그래서 유한양행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다라고 하면 이뮨온시아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계속 우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런 차트에서 이뮨온시아가 지금 유한양의 그 기대를 받으면서 같이 간다? 이러기보다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거기에 따른 재료를 개별적으로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보되, 유한양이 만약에 주가를 좀 탄력을 보이면서 재료를 보이고 랭라자로 해가지고 지금 매출 실적을 계속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쌓아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랭라자에 대한 이런 매출에 대한 이익을 또 쌓아가면서 주가를 탄력을 좀 보인다? 그럼 이제 이뮨온시아는 이제 유한양과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 단계는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고, 랭라자가 만약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된다. 그럼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에 녹아나는 거죠. 실적이 이제 주가에 녹아나는 시기는 바로 하반기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유한양행 반드시 좀 포트에 좀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공략했었던 종목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설명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이전 영상 우리 한 이틀 전에 올렸던 영상 있죠?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건데, 자, 어쨌든 지지받아요. 24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한번 슈팅 나오고 단기적인 조정,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내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가 내고 있는 이 실적 있잖아요. 완벽하게 이제 그 계약 금액을 아직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금액을 다 아직 녹이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크게 막 기대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자폭을 줄이고
올해부터서는 2025년 올해서부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분명히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좀 턴어라운드 되고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적자가 지속됩니다. 대부분 종목이 적자 지속인데 지금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이 흑자폭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기술의 개발에 대한 이런 자금에 대한 이런 융통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리가켄 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고점 넘기면서 13만 원대는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근데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큰 악재가 갑자기 막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요거는 충분히 실적 쌓아 올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코에서 임상 실험에 대한 그 발표, 결과 발표가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조금씩 재료로 살려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한 기업들, 근데 특히나 그게 올해 2025년 미국 암연구학회나 미국 임상종양학회 여기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9월 달에 ESMO라고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또는 M&A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MOU 뭐 한다든지 기술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그 기대감 또 빠르게, 그 약을 개발하는데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장벽이 좀 높다라고 하면,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좀 그랬다라고 하면, 이번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라고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많이 키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규제 같은 거를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유한양행을 저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렉나자에 대한 그 매출 실적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니까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공략한 종목은 요 정도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제 관심 섹터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퇴출 속도 내는 미국, 그래서 K크레인 한미 협상 세 카드 좀 급부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쪽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배에 있는 크레인들을 이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대형 크레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뭐 물류 쪽이니까 이쪽은 이제 인터지스나 동방, 현대임스 뭐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동방이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임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항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배, 함대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크레인이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크레인 쪽으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오리엔탈 전공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쪽 물류 쪽에서 항만 쪽에서는 그 동방이나 인터지스, 현대임스 요 정도 보시고, 해운 쪽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해운, 선박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오리엔탈 전공, 요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엄청 커질 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으로 자, 미국 원전 부활이 한국에는 기회다. 당연히 기회이죠. 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서 미국 전역에 대한 원전을 전부 다 수주받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 안에 어떻게 해서든 원전에 대한 이런 구도를 빠르게 좀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자체적으로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기술력으로나 지금 가격적으로나 봤을 때,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동맹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원전 부품 쪽이다. 그래서 원전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거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고요. 그 밖에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BHI나 뭐 오르비텍, 한신기계, 뭐 우리기술, 우진엔텍 뭐 이런 애들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미국 쪽으로 또 연관을 지어보고요. 체코 원전 이제 수주 이제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확실히 이제 공사 이제 계약 딱 체결하는 데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체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루마니아 쪽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독일도 탈원전에 대해서 두 손 들었죠. 이제 다시 원전 다시 또 시작하고, 여러 국가들이 다 지금 원전을 다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찍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쪽은 당분간 좀 이슈 재료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미 올라가 버린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도 PHI나 이런 애들 잡기에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제 여러 종목들 열어놓고 보지 마시고 좀 아직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이제 한택이라는 종목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좀 공략했던 종목 같은데 한전 KPS가 있어요.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제가 요 구간이죠. 여기 월요일 19일 5월 19일 날에 아마 제가 요 종목 가지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더 떨어질 거 각오하고 그냥 밑에서 잡는다 생각하고 현재 가격에서 일단 잡고, 그 다음에 밑에 떨어지면 저점 바닥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추가 매수 하셔라.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슈팅 가면 오케이 땡큐 하고 파시면 되지만, 어쨌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본다라는 거는 일단 사업성을 좀 보시면 되는데, 다른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얘네들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얘네들을 뭐 이 당장 원전에 들어가는 수요 수주를 막 받아가지고 막 돈을 버는다라고 하면,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그 후에요. 후에 뭐 정비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AS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보수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후발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원전 수요가 높으면 그 나중에는 한전 KPS가 간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삼성 미에 이딴 특허를 지금 내고 있다. 근데 자율주행 로봇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은 자율주행 로봇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관련주로 보면 자율주행.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최근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좀 나오겠죠. 뭐 슈어 소프트테크나 뭐 아니면 저기 뭐야, 이전에 우리 또 카메라 센싱 관련돼 가지고 여러 종목을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SOS랩이나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겠죠.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있고, 또 아니면 퓨런티어도 있고, 그런 종목들 일단 그쪽으로 좀 속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으로는 또 휴머노이드도 이제 있거든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 제외하고 직접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탑이겠지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밑에서 이제 클로봇이나 뭐 이렌시스나 뭐 요런 종목들도 같이 함께, 하이젠 RNM이나 뭐 요런 애들 있죠. 그런 종목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재료를 일단 내려놓지는 마세요.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대응하게 될 종목이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있죠. 이게 서비스가 이번 그 다음 달이죠. 6월 말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근데 지금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서 몇 달 내로 1000대까지 빠르게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은 일단 한 60%는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500에서 한 400대 이상은 늘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자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장용 센싱 카메라 관련된 퓨런티어가 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리포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위축되며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 및 관련 장비 발주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의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지만 최종 고객사로 추정되는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등 주력 차종의 페이스리프트 및 신차 출시, 2026년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 등으로 향후 5년간 3배 이상의 생산 능력, 캐파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카메라 업체들의 신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게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이전에 테슬라 모델의 카메라를 좀 이렇게 모듈을 제공했던, 센싱 카메라를 제공했던 퓨런티어가 당연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로보택시 관련이도 그렇고 사이버캡 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라고 했죠? 이전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쪽이 당연히 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전에 퓨런티어이고요. 그래서 주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 집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SOS랩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진짜 집중해 봐야 됩니다. 뭐 트랙스도 있겠죠.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이제 나올 건데, 현대 오토에버도 있겠고요.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재료 나올 겁니다. 요즘 너무 뜸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엄청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쑥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는 뭔가 빌드업 하고 있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방에 팍 튀어 올릴 만한 그런 이슈가 좀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 자율주행 내려놓지 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주 화장품 쪽으로 이제 실리콘투나 지금 잉그루드랩 말씀드렸고, ASCO 아스코 학회 관련돼 가지고는 임상 종양학회 관련돼서는 리가켄 바이오를 일단 히든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저 이뮤논시아, 예, 요거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카페 이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요즘 영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영상 조회수 또 안 나오면 영상 또 안 올릴 겁니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